종합격투기에서 심판은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인데요.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격투기 선수들은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를 자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의 의미가 그만큼 큽니다. 매 경기가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중요한 선수들의 앞길을 심판의 실수로 가로막히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심판의 실수 혹은 어이없는 판단은 세계 최고의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에서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단 선언이 늦어 맞지 않아도 될 공격들을 흠씬 두들겨 맞게끔 놔두는가 하면 충분히 시합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경기를 멈춰 억울한 패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 모든 관객과 해설자, 선수조차 짚어내지 못한 부분을 알아채고 정확한 판단으로 경기에 개입해 존경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전문가나 인재풀이 적은 격투기는 심판의 역량 또한 사람마다 차이가 심해서 오심으로 악명이 높은 심판과 베테랑으로 유명한 심판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UFC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심판들과 그들의 판단으로 좌우된 경기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넘버 1. 스티브 마자가티. UFC에서 가장 악명이 자자한 심판이자 데이나 화이트가 제일 싫어하는 심판인 스티브 마자가티. 그는 외국 격투기 팬들로부터 선수 보호를 너무 안 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스탑 사인이 유별나게 늦는 심판인데요. 1라운드 후반 치콩고가 강력한 펀치를 맞췄고 무스타파가 그대로 쓰러지며 콩고의 무자비한 파운딩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장이라도 끝내야 되는 순간임에도 마자가티는 내버려 두었고 엄청난 팔꿈치 공격이 계속해서 무스타파의 턱에 들어가면서 끔찍한 장면이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미 안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무스타파. 라운드 종료 20여 초를 남겨두고 그제서야 결국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심지어 같은 대회인 UFC 92에서 마자가티는 그의 업적에 한 경기를 더 추가시킵니다. 바로 대회의 메인 이벤트인 라샤드 에반스와 포레스트 그리핀의 시합인데요. 3라운드 중반 에반스의 파운딩이 제대로 꽂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리핀은 살기 위해 탭을 치지만 경기는 계속됩니다. 때리던 에반스가 소리를 지르자 그때서야 마자가티가 경기를 중단시키는데요. 이 외에도 마자가티의 늦은 스탑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그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심으로도 악명이 높은 심판입니다. 앤소니 존슨과 케빈 번지의 시합에 심판으로 나선 마자가티는 번지의 눈찌르기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눈찌르기는 라운드마다 계속됐고 이 영향으로 존슨은 점차 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 쓰러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죠. 반복되는 눈찌르기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존슨. 분명 노 컨테스트 처리가 되거나 존슨의 반칙승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마자가티의 선택은 케빈 번지의 승리였고 장내에는 엄청난 야유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론다 로우지와 사라 디 알레리오의 경기에 나섰던 마자가티. 경기 초반 로우지가 안바를 시도하던 상황에서 난데없이 탭을 쳤다며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이 황당한 판정에 알레리오 측은 강렬히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기는 그렇게 로우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자가티는 존 존스의 유일한 패배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라운드를 지배하던 존 존스는 1분여간 상위 포지션을 점유한 채 엘보우를 날려대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반칙 공격인 수직 엘보우가 몇 차례 들어갔고 마자가티 심판은 지체 없이 경기에 난입해 존스에게 1점 감점을 주었죠. 그렇게 스탠딩 선언을 했으나 오랫동안 파운딩을 맞은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한 해밀은 더 이상 경기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런 이유로 존스에게 반칙 패배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물론 수직 엘보우 공격이 반칙 기술이긴 하나 아무리 봐도 해밀이 일어나지 못했던 건 일방적으로 맞았던 파운딩에 대한 데미지 누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그 전에 시합을 멈췄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라 마자가티의 판단은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UFC의 데이나 화이트 사장은 마자가티에 관해 묻는 인터뷰에서 길길이 날뛰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넘버 2. 마리오 야마사키. 스티브 마자가티와 쌍벽을 이루는 심판으로 유명한 마리오 야마사키. 언제나 보여주는 하트 세레모니가 트레이드마크인 그는 뭔가 코믹한 캐릭터로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는 심판이지만 데이나 화이트가 극도로 싫어하는 인물이며 마자가티 못지않게 황당한 판단을 일삼는 게 사실인데요. 무술 가문에서 태어나 유도와 주짓수를 오랫동안 수련한 야마사키는 주짓수 블랙벨트이자 자신의 체육관을 여럿 운영할 정도로 실전 능력을 가졌으나 케이지 안에서만큼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 20초 만에 완벽하게 승기를 잡은 에릭 실바의 파운딩이 연속해서 터지고 이대로 경기가 끝났는데요. 실바는 케이지에 올라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으나 이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마리오 야마사키 주심이 에릭 실바에게 다가가 반칙성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한 것이죠. 이내 케이지는 혼란에 휩싸이고 마이클 버퍼링 아나운서는 카를로 프레이터 선수의 반칙 승리를 선언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에릭 실바가 가했던 파운딩 공격 중 후두부 가격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플레이를 봐도 반칙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 심지어 해설자 조로건이 인터뷰에서 야마사키 주심을 추궁할 정도로 거센 논란이 일어났죠. 그러나 끝내 승자는 뒤바뀌지 않았고 에릭 실바의 화끈한 KO 승리는 그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케빈 리와 마이클 키에사의 경기에서 야마사키의 섣부른 판단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케빈 리가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탭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야마사키 주심이 경기를 끝내버린 것이죠. 경기 전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갈등이 있었던 두 선수의 경기는 이렇게 다소 허무하게 끝이 났는데요. 이 패배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키에사는 앞으로 야마사키가 심판을 맡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야마사키는 자신이 주짓수 5단이라며 키에사는 확실하게 기절한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키에사는 야마사키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다며 그래플링 매치로 붙어보자고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에 대해 야마사키는 내 나이가 50이 넘었고 훈련도 하지 않는데 어쩌라는 건가? 그렇지만 시간을 주면 운동을 좀 하고 그래플링으로 붙어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체육관은 미국에 10개나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와라. 라며 호기롭게 도전을 받아주었습니다. 마자가티 못지않게 야마사키 또한 늦은 스탑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활용 정점을 찍었던 것은 바로 세브첸코와 카초에이라의 시합인데요. 플라이급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세브첸코는 1라운드 초반부터 완벽하게 승기를 잡아 현저한 기량 차이를 보여주었고 안정적으로 상위 포지션을 점령한 채 무쇠 같은 파운딩을 퍼부어댔습니다. 세브첸코의 일방적인 파운딩이 3분 동안이나 지속됐으나 웬일인지 경기는 2라운드로 넘어가고 다음 라운드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이드 마운트를 올라탄 채 무자비한 폭행을 지속하는 셰브첸코. 경기를 중단시켰어도 한참 전에 중단시켰어야 했으나 야마사키 심판은 계속해서 지켜보았는데요. 백을 잡고 파운딩을 퍼부어봐도 경기는 중단되지 않았고 결국 초크를 성공시키고 나서야 시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전부터 주구장창 야마사키의 퇴출을 주장했었던 데이나 화이트는 이 경기 후 격분하며 UFC 심판에서 제외시킬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는데요.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마리오 야마사키는 UFC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넘버 3. 댄 머글리아타. 건장한 체격의 남자다운 외모로 강력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댄 머글리아타. 그는 메인 이벤트 경기에 자주 나서며 UFC에 오랫동안 활약하고 있는 베테랑이지만 가끔씩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쉐인 카윈과 프랭크 비어의 시합에 나선 머글리아타. 오한마 펀치로 유명한 카윈이 무지막지한 해머를 휘두르며 미어를 쓰러뜨렸고 머글리아타가 이를 말리지 않아 한동안 사람 잡는 공격이 지속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자카레 소우자와 크리스 와이드먼의 경기에서도 다소 애매한 액션을 취하는 바람에 맞지 않아도 될 타격을 허용하게 만들기도 했죠.
브록 레스너와 히스 헤링의 경기에서 자신도 모르게 헤링의 눈을 찔러 희귀한 장면을 만들어낸 머글리아타는 이런 실수 못지않게 잘했던 경기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는 폴 데일리가 조시 코스첵에게 라운드 종료 후 기습적인 공격을 하자 곧바로 데일리를 제압해내어 더 큰 사고를 막아냈고, 라운드 종료 후 공격을 시도하는 고노 아키히로를 몸을 던져 저지하기도 했죠. 또한 머글리아타의 판단이 UFC 역사에 남을 만한 명경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했는데요. 칙 콩고와 팻 베리의 경기에서 엄청난 훅이 터지며 그대로 콩고가 쓰러졌고,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 베리는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해설자들도 경기가 끝이 났다고 외쳐대는 상황. 그러나 머글리아타는 경기에 개입하지 않았는데요. 비틀거리며 일어난 콩고가 라이트 훅 한 방을 적중시켜버렸고, 이렇게 대역전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머글리아타가 빨리 경기를 중단시켰다면 이런 경기가 나올 수 없었겠네요. 넘버 4. 허브 딘. 현존하는 격투기 심판 중 가장 친숙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허브 딘. 그는 7번이나 MMA 어워드에서 올해의 심판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안목을 자랑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으로서 굉장히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때때로 실수를 해 빈축을 사기도 하지만 웬만해선 정확한 판단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안정적인 심판인데요. 그의 판단이 가장 빛났던 건 바로 프랭크 미어와 팀 실비아의 경기입니다. 프랭크 미어가 안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탭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허브딘이 황급하게 경기를 끝내버린 것인데요. 이에 경악한 관중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화가 난 실비아는 허브딘과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분명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만한 상황. 그러나 리플레이를 다시 보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안발을 걸던 상황에서 실비아의 팔뚝이 부러져 버렸고, 당사자인 실비아조차 알아채지 못했으나 허브딘만이 이를 캐치해낸 것이었죠. 당시 장면을 돌려보면 허브딘이 "오우 쉣!" 이라고 외치며 달려갈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추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실비아는 허브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넘버 5. 빅존 메카시. UFC 심판들 중 최고참의 자리에 있는 빅존 메카시. 그는 UFC 2 대회 때부터 심판으로 활동한 베테랑이며 당시 호이스 그레이시의 스파링 파트너를 맡았을 정도로 격투 능력까지 갖춘 인물인데요. 체급이나 라운드, 정확한 규칙이 정립되지 않았던 UFC에 여러 룰을 제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줬을 정도로 격투기 전문가인 존 메카시 주심은 KO나 수건 던지기로만 승패가 결정되던 UFC 초창기에 최초로 심판 재량에 의한 시합 중지를 시켰으며 많은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룰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렇게 종합격투기의 시작부터 함께한 메카시 주심은 오래된 경력만큼이나 사건도 많은 편인데요. 그는 이미 탭이 나왔음에도 경기를 재개시켜 또다시 탭이 나온 희귀한 경기를 만들어냈으며, 로이 넬슨과 안토니오 실바의 경기에서 스탑이 늦었다는 이유로 넬슨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이기도 했죠. 그러나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선수들을 여럿 구해낸 메카시 주심은 2018년에 정식으로 심판직을 내려놓고 벨라토르로 넘어가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입담과 정확한 해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는 여러 팟캐스트에도 출연하여 격투기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UFC에서 활약한 심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선수들이든 한 번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준비할 정도로 한 경기 한 경기가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승패에 직결되는 오판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